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이 대세를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고 그 준비한 제품을 저희 봄에 저희가 이제 발표했는데 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고객들을 좀 모시고 좀 더 홍보를 하려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스템 에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회사는 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컨설팅 용역비로만 한 12억 원 정도를 매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뭐 시스템 에버 사스 포탈 주소가 저희 홈페이지가 마찬가지인데요. 그 시스템 e버.kr이라는 그 주소를 보시면 저희 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을 겁니다. 뭐 97년에 컨설팅 위주로 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은 이제 KS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98년부터 주로 ERP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ERP 컨설팅 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뭐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구축한 뭐 고객사들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하는 사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보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이제 컨설팅 사업으로 발전이 돼 갔습니다. 요즘은 뭐 PI 컨설팅, 뭐 BPR 컨설팅을 하기 위한 방법론과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신설을 했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자 해서 이제 그동안에 개발했던 이런 그 ERP 패키지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변경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5월에 저희가 시스템 에버라는 제품으로 그 클라우드 ERP를 이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에버라는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KS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조금 그 촌스러워서 제품 이름을 그대로 회사 이름으로 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은 뭐 주로 이제 ERP 서비스입니다. ERP 컨설팅 기존에 하던 사업,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 ERP 시스템에 대한 교육,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왔고, 이런 그 사업의 경험들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ERP의 그 근간을 이루는 뭐 셀프 컨설팅이라든지 스마트 컨설팅이라든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제 스스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는 이런 그를 저희가 목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토대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 전국 교육기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지역의 교육센터를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뭐 17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밑바탕이 다 여기에 집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직은 크게 3가지 뭐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사업부를 이제 작년에 신설을 했고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이제 컨설팅 사업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부서, 뭐 지식자문, 경영연구소 이렇게 해서 크게 한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버가 그동안에 이제 컨설팅을 수행을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고객들이 있죠. 그래서 뭐 큰 기업부터 뭐 한 3천억 하는 그 리홈, 뭐 쿠첸 이런 회사부터
뭐 한 200억 하는, 요즘 이 회사가 굉장히 핫하죠. 주식이 한 30배 이상 이렇게 올랐던 그런 회사입니다. 뭐 이런 회사까지 저희가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ERP 패키지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빌려 쓰는 ERP를 만들려고 했을 때 쭉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무늬만 ERP라는 ERP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좀 저렴하게 이제 뭐 월 10만 원이 안 되게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하는 그런 ERP도 있었고, 또는 뭐 몇십억 또는 몇 억을 이제 주고 구축하는 이런 ERP도 있었는데, 저희가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을 저희가 무늬만 ERP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그런 ERP들을 보니까 뭐 장부 기록을 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다든지, 또는 그 업무 처리를 수용하는데 그 좀 한계가 있다라든지, 또는 업무 간의 통합 기능이 뭐 어떤 업무는 통합이 되고 어떤 업무는 통합이 안 돼서 기업의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기간 사용할 때는 데이터가 이게 축적이 돼서 속도가 현격하게 뭐 떨어지는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더라. 또는 이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뭐 확장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착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극복을 하는 이제 ERP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ERP 있죠. 그래서 뭐 SAP 같은 경우나 뭐 또는 UniERP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ERP들을 도입을 하면 뭐 비싼 돈을 주고 뭐 장시간 이렇게 구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저희가 좋은 ERP다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그 ERP들이 어떤 또 장점을 갖고 있는가 봤더니 뭐 구축 방법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기간이 뭐 장기간 걸리고 안정화하는 시간도 조금 이제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품의 가격이나 컨설팅 비용이나 뭐 인력에 대한 비용들이 좀 비싸고 그 인력들이 좀 고급 인력들이 들어와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구축한 아까 이제 구축 사례에도 리홈 같은 경우는 한 3천억 되지만 전산실 ERP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원이 8명 있어요. 8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운영 조직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제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ERP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좋은 클라우드 ERP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무늬만 ERP들이 갖고 있던 좋은 점, 또 이제 이 진짜 좋은 ERP들이 갖고 있던 좋은 점들을 좀 같이 섞어서 우리가 만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운 거가 짧은 시간에 구축을 끝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기 도입 비용을 현격하게 줄이자 이런 것들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시설을 구축하는데 부담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오늘 서두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를 저희가 채택한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뭐 지난번에 그 일산 킨텍스에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날 그 삼성 전기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그 SAP를 사용하는 회사가 어떻게 저희 그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그 생산 라인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 생산 라인에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를 그 자기네 SAP 시스템에다가 이제 입력하는 그 정도로 이용할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해서 뭐 생산 자재 관리 쪽만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뭐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그 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전산 시설에 대한 부담을 현격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분 그 라인에 어떤 뭐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하드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ERP, 또 뭐 컨설턴트 이런 부분들을 다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없다는 거죠. 클라우드 ERP를 도입을 해서 한 2달 정도 쓰다가 우리랑 맞지 않아 라고 하면 이제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달에 사용했던 비용만 투자가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ERP가 갖고 있던 업무 간의 통합 되는 시스템, 다양한 업무 유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정보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ERP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한 거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시스템 에버라는 제품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거고요. ERP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뭐 많은 ERP를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 급여, 회계, 원가, 영업, 물류, 생산, 구매, 품질, 외주 관리, 수출입, 재고 관리 이런 이제 기간 시스템들이 다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좋은 ERP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위의 모듈들 경영계획이라든지 원가도 이제 총원가까지 관리하는 특히 이제 요즘 클라우드 얘기와 같이 접목이 돼 갖고 대세가 이루어지는 게 정보 시스템을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뭐 사용자는 이제 뭐 본사 또는 지점, 해외 지사 이런 부분들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기의 개인 포털 화면을 통해서 이런 업무 시스템에 이제 이용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환경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공급을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하는 모듈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가 보통 한 건에 100원, 뭐 2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현상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이번 전자세금 계산서 모듈 또는 은행의 거래 내역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끌어와서 우리 전표, 회계전표로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관련되어 있는 회사 이제 차장님하고 저분이 다 와서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끝에 이제 모듈에 포함시켜 놨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축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초기 비용을 적게 하겠다라는 거의 핵심이 이 구축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환경 설정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리 방식의 어떤 환경 설정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고객사의 관리자가 ERP 관리자가 공부하고 우리한테 집초 교육을 받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6주에서 8주
정도 사이에 이 과정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그 구성도를 설명할 때 뭐 얘기를 했는데, 이 환경 설정하는 툴을 저희가 뭐 그냥 하늘에서 이게 뚝딱 하고 만드는 건 아니죠. 저희가 17년 동안 이제 ERP 시스템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오랜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거를 바탕으로 환경 설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가 어떤 것이냐면, 뭐 저희가 이제 그 제조 공정이 뭐 조립 공정만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한다면, 환경 설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백지 상태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조립 공정이 있는 업종은 환경 설정이 유형이 A 타입, B 타입이 있더라 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 타입을 선택해서 환경 설정을 할래 라고 한다면 A 타입의 환경 설정을 만들어진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환경 설정을 내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데이터로 환경 설정이 되는 이런 형태의 UI를 제가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환경 설정 툴을 통해서 오랜 경험치들이 이제 적용이 된 이런 이제 방법론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좋은 ERP들이 갖고 있는 경영의 계획을 입력을 하고 실행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그 경영 사이클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의 외부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부분은 이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뭐 이렇게 추구하는 빌려 쓰는 ERP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사용료를 월별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aaS 모델로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요금을 이제 지불하게 되며, 이번 달까지는 내가 10개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는데, 뭐 다음 달부터 내가 12개의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 다음 달부터 2개의 프로세스 비용만 더 이제 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번 달까지는 12개의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는데, 뭐 다음 달부터는 내가 2개의 프로세스를 빼고 10개만 사용을 하겠다 하면 10개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게 되는 상당한 좀 유연성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 제가 타임에 그 제품 로드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그 업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연을 하는 그 제품은 큰 틀의 어떤 전자 조립 뭐 하는 업종에 그 제가 포커싱을 해서 만든 그 한 모델입니다만, 그리고 확장성, 아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의 변경 없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큰 기업이 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ERP 프로젝트를 이제 그 수주를 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이유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D사의 ERP를 사용을 하다가 D사 ERP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매출액이 3천억이 됐는데 이용하려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또는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뭐 몇 억이 요구가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ERP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 시스템의 고도화되는 패턴이 뭐 그런 그 이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착안해서 저희 그 시스템 앱을 사용했던 고객이 회사가 커진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조, 뭐 2조 이렇게 됐을 때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이 5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더 이상 큰 회사들은 사실은 뭐 큰 ERP를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회사였다가 매출액이 100억이 되고 150억이 됐을 때 이 정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런 이제 자기네 회사의 경영 수준을 보시고 도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뭐 단계를 저희가 좀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그냥 정의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모듈로 엮어주는 것이 도입하는 기업들이 어떤 단계별로 도입하는데 용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 고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동일한 ERP로 프로세스가 확장이 용이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화면 샘플은 뭐 이제 아마 다음 타임에 이제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뭐 대체로 뭐 ERP 화면의 뭐 메인 화면들이나 ERP 데이터를 입력하는 화면들은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저희가 이제 뭐 다국어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되도록 해놨고요. 뭐 사용자 편의 화면에서 화면 하나,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보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돼 있고. 엑셀 데이터로 이제 뭐 보내기, 엑셀 데이터에서 이제 올려받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국어, 다통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목표가 일본, 뭐 중국, 동남아 이런 이제 시장으로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출할 때 그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이제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뭐 세율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별 표준에는 이제 저런 이슈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신용카드 승인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은행에서 끌어와서 회계점표가 자동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기능을 구현해 놨고요. 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제 국세청에 이제 보내고 고객한테 보내는 이런 이제 엔진을 탑재해서 이 부분이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그 제품 이름은 이제 텍스 세이브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회사랑 이제 연동해서 제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부분을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확장성 부분에서 그 설명을 한 거에 이제 뭐 베이직 단계, 스탠다드 단계, 이제 프리미엄 단계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회사가 나는 요번에 도입을 하는 그 목표가 기본적인 그 제품의 입출고, 자재의 입출고 위주로 나는 관리하고 싶다. 이런 수불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만 도입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런 이제 업무를 사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그 모듈인 전사 관리 부분에서 뭐 이런 사업 정보, 조직, 거래처, 품목, 마감, 뭐 또는 공통,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모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는 영업 물류 생산 자재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요 부분만 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계는 뭐 내가 다음 뭐 내년부터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회계는 내년부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또는 이런 선택이 조금 내가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단순 관리 수준 전체를 도입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나는 원가 적어도 제조 원가까지는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전략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런 그 단계에 보면 이제 뭐 퇴직금, 중도정산, 고정자산, 뭐 여신채권, 수출, 뭐
가용 재고 관리, 또는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외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2단계 수준에 있습니다. 나는 1단계를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요 부분 공정 관리, 품질 관리를 더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합니다. 또 어떤 뭐 생산 쪽에서 난 설비까지 관리까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1단계에 도입하고 2단계, 생산 쪽에는 2단계, 생산 쪽에 또 3단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경영관리 수준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저희 용어로 말씀을 드렸고, 기업 여건에 따른 이제 프로세스들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이 메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별 메뉴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목적별 메뉴가 뭐냐면 보통의 ERP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ERP 컨설턴트들이 주로 가서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장님이 나는 원가 결산을 뭐 월 5일날 보고 싶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목표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또는 나는 우리 회사의 장부에 있는 재고와 창고에 있는 재고를 나는 항상 맞추어 가면서 나는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는 뭐 예를 든다면 수불 관리가 목적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 회사에 요번에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나는 수불 관리가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당신은 4번, 5번, 6번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모델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나는 수불 관리 안정화가 목적이다. 또는 난 결품 관리를 뭐 안정화시키고 싶다. 나는 생판제 그 계획이 연동이 되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구매를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이런 시스템을 난 도입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목적별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프로세스들을 달리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재고만 맞출 거야 라고 하다가 뭐 1년 지나서 나는 거기다가 구매 안정화까지 나는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뭐 3번을 더 추가하고 7번, 8번 프로세스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업무 시스템을 프로세스 단위로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단위로 추가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가능한 그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들이 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도입 효과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표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보 시스템 도입하기 전과 정보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어떤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많이 갖다 들이대는 이제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불 이행을 잘 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지금 장부의 재고와 실물의 재고가 정확도가 있느냐 또는 재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느냐 자산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업무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는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ERP 컨설턴트들이 가서 주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저희는 이제 컨설턴트가 가지 않는 이제 구조잖아요.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제 향후에 저희 ERP 시스템을 보고 나서 도입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런 지표를 점검해 주십시오라는 걸 이제 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 50억 이하 또는 100억에 있는 회사 사장님이
우리 ERP를 도입을 하고 나서 이런 지표들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개선이 됐느냐를 항상 점검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우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효과가 있고 우리는 그걸 성공적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저희 이제 그 시스템 에버라는 그 ERP를 도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저희 회사가 ERP 버전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전자 제조 ERP, 유통업종 ERP, 프로젝트 산업 ERP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3가지 업종의 이제 ERP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이 서두에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포팅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이제 연계한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그동안에 경험한 어떤 그 기술 기반도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어떤 뭐 SQL 서버라든지 뭐 단넷 기반의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MS SQL이라고 하는 저희 DBMS를 구매하지 않고도 애저에서 무상으로 그 이제 하드웨어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저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아마존, 뭐 이런 IBM 이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대부분 저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 구매해서 뭐 거기에 이제 포팅을 해서 이용하게 되는 뭐 그런 그 환경이라서 저희가 이제 MS 애저랑 같이 이용하게 되고 그 기반 위에 이제 올라가는 클라우드 ERP 엔진들이 있습니다. 이 엔진이 저희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프로세스 단위로 업무 시스템 덩어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업종마다 그 프로세스를 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종별 ERP가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고 그래서 아마 2016년 정도 되면은요 이 버전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지금은 1번부터 79번까지의 프로세스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ERP가 생성이 됐는데 유통 ERP를 만들려면 1번부터 79번 프로세스 말고 3가지의 프로세스만 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던 몇 가지 프로세스를 조합을 하면 유통 ER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ERP 엔진 안에 있는 프로세스 덩어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조합을 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30개 업종 ERP를 만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은 내가 필요한 업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또 시대가 오겠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체 교육, 뭐 집합 교육을 저희가 일주일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지 않고 나는 바로 사용을 하겠다 해도 뭐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 저희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일주일간의 어떤 교육은 받아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이제 우리 회사의 정보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기 위한 그 환경 설정 작업이 이제 거치겠죠. 그래서 환경 설정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이 아까 제가 2번 반복했듯이 여러 가지 경험에 나오는 자동화 어떤 그 스텝을 많이 제공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뭐 10가지를 다 입력하지 않더라도 환경 설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기 재고나 초기 잔액을 설정해서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6주에서 8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저희 그 현재 그 서비스를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사에서 와서 이제 잠깐 도입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요 과정에 대해서 아마 뭐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설턴트가 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회사로 좀 와서 좀 상담을 해주고 좀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했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름을 이제 방문 컨설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이제 뭐 단위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뭐 저희가 이제 실제 컨설턴트가 가서 굉장히 그 내가 막 혼자 하다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을 원 포인트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시스템 에버의 그 서비스 포탈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ERP 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 가보시면 내가 필요한 업무를 내가 필요한 프로세스를 선택했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비용을 부담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 과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내가 요번 뭐 2단계를 도입을 하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가겠구나. 뭐 2단계를 도입하면 한 달에 한 70만 원 나가겠구나. 뭐 전체를 다 도입하면 149만 원입니다. 월별로. 그 비용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을 하지 않고 그 비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가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저희가 만든 교육 교재, 교육 컨텐츠를 직접 고객들이 보시고 공부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이제 잘 배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집체교육, 집합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몇 가지 전략, 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좀 차별화시켜서 할 거고요. 그 차별화하겠다고 한 뜻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도 이 교육을 이제 접목을 할 건데요. 1주부터 16주까지 주별로 내가 이렇게 이제 과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한 달 안에 그 이제 기업에서는 그 애를 싹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 안에는 데이터를 실제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교재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뭐 업무별로 하루씩 해서 5일간 이제 전략 분석 수준 정도를 난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위에는 비슷하고 99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전체 모듈을 다 나는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가 이제 고도화 관리 수준이 되는 단계다 했고 뭐 그 부분은 이제 구축 환경 설정하는 기간을 한 8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도입하게 되면 이제 149만 원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월 이렇게 납부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비를 저희가 200만 원을 받는데요. 이 가입비보다 조금 더 많은 방문 컨설팅 쿠폰을 저희가 제공을 할 겁니다. 한 3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그 방문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컨설턴트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이제 좋은 ERP, 뭐 좀 쉽게 얘기해서 좀 비싼 ERP라고 표시를 하면 뭐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이제 클라우드형 빌려 쓰는 ERP는 업종별로 서비스 모델을 이제 활용해 놨기 때문에 뭐 업종 전문화된 이런 이제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구축형 ERP들을 뭐 저도 많이 해봤지만 대부분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듈을 새로 개발하는 형태의 이제 개발 방식으로 가겠죠. 초기 비용은
클라우드 ERP는 가입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축형 ERP는 뭐 한 6개월 이상 컨설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초기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판단했고요. 구축, 환경 설정하는 기간을 뭐 1 내지 2개월, 뭐 이쪽은 6개월 이상. 하드웨어나 보안이나 뭐 이런 저장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00% MS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용을 하다가 사용자가 뭐 60명이 됐다, 70명이 됐다 했을 때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커버리지 수준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하드웨어가 용량이 올라가서 우리 70명의 사용자가 쓸 때 커버리지가 다 된다라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자체 구입하게 되면 그것마다 비용이 들어가고 그거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인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비용은 말씀드린 60만 원에서 이제 149만 원 정도 사이에 이제 사용료가 되겠고, 이쪽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전산실 운영하는 비용, 뭐 한두 사람의 인건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뭐 예상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슬로건을 잡은 것이 하이 퀄리티인데 가격은 착하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굿 프라이스라는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도입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도입 과정부터 사후 운영까지 전부 하나의 그 어떤 포탈 또는 인터넷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요청이 오는 거는 24시간 안에 24시간 이내에 그걸 해결해 주는 이런 이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지만 하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최신의 정보 기술을 도입한,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프로세스 덩어리로 이루어진 클라우드형 ERP다. 이제 빌려 쓰는 ERP다라는 게 저희 제품의 이제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뭐 PC, 노트북, 인터넷 환경이 되는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이런 이제 ERP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해외 진출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글로벌하게 진출함에 따라서 우리 ERP를 사용하는 고객도 글로벌하게 진출할 때 같은 ERP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시스템 에버의 제품 전략과 회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